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적 그리스도를 anti-Christ 아니면은 beast 요한계시록에는 beast로 나옵니다. 네. 아니 네이티브 딱 발음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안티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안티라고 해. 안녕하십니까. 노래 토크가 어울려진 B급 감성 3류 토크쇼 앵벌 난장수 까 방송 2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1부에도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 2부에서는 먼저 또 이제 5주년 특집으로 해서 소장님의 또 이제 과거 또 좀 뭐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안티들. 네. 이 엄청난 유핑을 하면서 안티들을 만들었죠. 네. 그래서 이게 뭐 그냥 한두 명 뭐 안티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뭐 사안에 따라서 몇백만 안티가 생기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죠. 처음 할 때는 이 댓글을 보니까 잠을 못 자겠다. 처음 할 때는. 그게 막 이게 완전히 이게 댓글 험악한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적극적인 안티는 이제 사무실로 또 전화까지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쩌다가는 이제 열 받아서 전화를 또 받으면 이제 막 그 길어지는 그래서 서로 쌍욕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이 무뎌지는가 이게 사가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안티에 대해서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끔씩은 사무실에 전화 요가는 안티 안 오나? 그리고 내가 좀 열받았을 때 오히려 거기 분풀려 안티가 저 기다려지는 스트레스 받았을 때 제발 전화만 와봐라 걸려라 이제 그럴 때도 생기고 그래서 네. 이게 사람이 이게 뭐라 그러나 이게 대면 하는 직업을 가진 대인 서비스 직업 같은 경우에 감정 노동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감정 노동 하다가 자살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게 이제 뭔가 하면 그 사람이 이 스트레스를 누적을 견디지 못해가 어느 날 이제 번아웃 현상이 일어나가 자살하는데 이제 그런 걸 이제 막 고통 겪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면 이 뉴스 브리핑 하면서 겪는 안티들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네. 거의 뭐 아주 죽이고 싶은 그런 상대가 얼마나 기분 나빠할 건가 말을 다 창작해서 한참 고려해가 정보까지 뒤져서 안티한다라 안티 글을 쓴다 이런 사람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티가 아니라 그 안티 짓 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거죠. 연구하는 안티들도 있어요. 근데 원장님 참 세상에는 그런 안티가 어떻게 정신분석학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제 생각에 유튜브는 일단 익명성이 또 보장이 그렇죠. 이 사람들이 뭐 자기 이름 걸고 사진 걸고 신문에다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악한 본성을 전혀 그 뭐 막는 어떤 그런 장치, 여과 장치 없이 그냥 표출을 베일에 해서 가려져 있으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오히려 맞죠? 근데 상대를 잘못 골랐어요. 아니 나도 처음에는 상처받고 이게 굉장히 네. 골백번 때려쳐버릴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지. 근데 이제 나중에 둔감해지면서 근데 제일 이제 좀 멍청한 안티가 굉장히 자기 딴에 논리적인 척하면서 이제 오래 쓰는 주저리 자 장문에 장문을 걸 근데 나는 그걸 지우는데 0.5초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지 말고 그건 좀 이 안티를 하려면 짧고 안티한테 지금 짧고 굵게는 건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어차피 길면 안 보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또 뭐 이반 클리프 같은 분들 스패너 분들이 있어갖고 좀 알아서 좀 전부터 그러니까요 정리는 많이 해주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런 분들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중간에 또 가짜 스패너가 나타나가 스패너도 가짜가 있어요? 너가 스패너 자격을 부여하는 분은 이반 클리프가 한 분밖에 없어요. 네. 공식 오피셜 근데 갑자기 이게 저기 스패너가 대여섯 명이 있어가지고 그래가 막 이렇게
사무실에서 막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조작이 무슨 조회수 조작이나 네, 뭐 네. 구독 조작이 아니라 네, 이제 스패너 조작까지 나오기 시작. 예. 위장 우파가 아니라 위장 스패너. 사무실에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갑자기 네. 스패너가 막 너댓 명씩 나오고 막 이런 적도 있어요. 야, 진짜 재밌는. 뭐 주로 성향은 희한한- 주로 네. 약간 어떤 그 극우 세력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쪽 중에 예. 이제 좌파들은 예. 어지간히 지체가 예, 그죠. 예. 젊은한테 가갖고는 해봤자 못 이기겠다. 젊은은 그냥 예. 그러니까 충격도 안 받는다니까. 네. 요즘은 안티 숫자가 예. 1대3 정도로 네. 그 저기 이 우빨 네, 네. 우빨. 스코어가 많지. 네, 네, 스코어. 예, 아. 예. 또 뭐 부정선거 이제 어저께 들려드렸잖아요 댓글에도. 그러니까 그 히키코모리들이 많겠습니다. 찐따 히키코모리. 노총각 뭐 40년 이렇게 되고 이제 노총각인데 내일 모레 한갑 이런 사람들 뭐 이제 인생 남은 건 이제 독밖에 없고 이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제가 봐도 동네에서 제가 봐도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동네 노총각 그 대부가 네. 72살인데 네. 예, 아주 독이 오르막 거였습니다. 72살인데 노총각이죠. 노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결혼 안 했으니까 노총각인데 돌싱도 아니고. 총각 왜냐면 총각이 안 어울리기 저승사자가 들어온 줄 알고 놀랍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세상에 불만이 어마어마한 분들이에요. 맞죠? 저는 사실 그 악마 세열로 볼 때 벨제붓 같은 네. 그 정도급이 아닌가 이제. 그분 혹시 그 집회 돌아다니면서 막 제비하는 건 아니죠? 뮤직바에 와가지고 이제 네. 뭐 테러를 뭐 이제 자기가 또 노총각 중에 자기가 설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이 65이 한 명 있고 저 성상. 아 거기서도 서열이 이렇게 있구나. 예. 그러면 뭐 형님 이렇게 해요? 형님인데 네. 한 번은 최악의 순간은 네. 신촌 거기 네. 우드스탁이라는 술집 한거 보셨죠? 네. 가면은 네. 그 영감님들이 아는 자리가 있는데 네. 옛날 우리가 무협지 보면 동사서독 남제북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무협의 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노총각 셀 1, 2, 3, 4로 이렇게 앉아서 서로 응시만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있지 않습니까? 피처 하나씩 시켜놓고 네, 네. 4명이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네, 피처를 네, 네. 각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피처를 컵에 따르지 않고 피처채로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응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 마이 갓. 당연히 그 사장님은 싫어하죠. 네, 네. 뭐 물론 가게물이 이렇다 해서 좋아질 일도 없지만은 네. 거기 또 여자들도 오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근데 도대체 여기 그분들 있으면 저 같은 경우 그냥 나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노처녀는 맥시멈이 63살까지 있었고 그분이 이제 왕언니. 월드컵 시즌 2010년도 때 네. 이 뻥이 아닙니다. 저는 목격 못했는데 그 주위의 지인들이 목격했죠. 월드컵 시즌에 그때가 무슨 남아공 월드컵이었습니까? 2010년도. 아 맞아. 네, 남아공. 그때 이제 다른 뮤직바에 이제 그 할머니라고 해야겠죠. 나이가 있으시니까. 근데 백인 남자를 되게 좋아하더라고. 백인 남자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고 상당히 도도합니다. 상당히 도도하고 한국 남자들은 남자 개처럼 개 취급하고. 그래서 그때 아니 그분은 이태원 가셨어야지. 우드스타 건너편에 뮤직바에 가서 술 취해 자고 있는 백인 남자 바지를 벗기다가 들킨 거예요. 술 취해 가서 이제 그 월드컵 우리가 스크린으로 틀지 않습니까? 그 밑에서 이제 우리 술이 취해가지고 자고 있는 그 백인 남자 바지를 벗기다가 그 주인이 신고를 한 거야. 주인이. 야 대박이다. 주인이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와서 이렇게 성추행. 일단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모습이 안 보이더라고. 그 왕언니? 그러니까 뭐 노처녀계 데모. 데모. 노처녀계 데모. 데모. 60대초반. 야 진짜 제가 볼 때 충격적. 그 뉴스 브리핑에 악성 댓글을 다는 멤버들이 그 중에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확률이 없어요. 아주 집요한 그 스타일들이. 그 세상의 불만은 여기다 풀지 마세요, 제발. 그러니까 민폐입니다. 민폐고. 네, 그 인간 사면발이들이라고 하셨는데. 예? 인간 사면발이. 사면발이? 그 무슨 병 같은 거잖아요. 어머니 그 기생하는 벌레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인간 사면발이다. 저는 이제 약간 그 생쥐길 근처에 맞죠? 약간 그렇죠. 기생하는 그런. 그렇죠. 네. 군대에서 목격하고 갔는데. 군대에서 많이 걸려. 그 보면 애플 킬러를 팬티 보여줘야 잖아요. 되는데. 진짜.
진짜 대박이다. 제 소장님이 그 악성 히키코모리 말씀하시니까 72살 로드맵이 딱 그려지네. 노총각은 정말 충격적. 오늘 노래들 이야기 되니까 빨리 노래 아, 될 거야. 그러니까요, 진짜. 그래서 먼저 너무 지금 빵빵 터졌는데요. 먼저 노래를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노래는요, 이거 분위기랑 완전 반대입니다. 네. 네. 이 좌빨들의 위선을 까는 노래를 네. 제가 정했습니다. 보니까 이 노래 부른 가수가 광화문에서 열창을 하던데 저도 옛날에 이 노래를 좋아했거든요. 군대에서 노래자랑대회 나와서 제가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네. 도서상품권 따고 아우, 예. 김남주 시인이 쓴 시를 안치환 이 작곡이 안치환인지 안치환 씨가 네, 그걸 안치환이 부른 거죠. 불렀죠. 아, 네. 자유. 가사를 들어보면 좀 최근에 이 좌빨들이 들어보면 좀 움찔움찔하고 아, 그래요? 자기들이 만든 노래인데 자기들이 모순에 빠진 그런 아.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 땀 흘려 함께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달라고 노래할 수 있으랴 노래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싸울 때 나는 자유 피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나는 어찌 자유다라고 노래할 수 있으랴 노래할 수 있으랴 사람들은 맨날 겉으로는 소리 높여 자유야 해방이야 통일이야 외치면서 속으로 제 입속만 차리네 만인을 위해 내가 몸부림칠 때 나는 자유 피와 땀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다라고 노래할 수 있으랴 노래할 수 있으랴 사람들은 맨날 겉으로는 소리 높여 자유야 해방이야 통일이야 외치면서 속으로 제 입속만 차리네 속으로 제 입속만 차리네 와. 아니 우리가 갑자기 좌빨이 되고요. 아니 근데 보니까 이분 노래 선정하신 거 보니까 약간 좌파 같은 노래들이 많더라고요. 노란 리본 좀 달고. 아, 노래 너무 잘 들었고요. 너무 좋네요. 네. 내가 근데 원장님한테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네. 제가 생각나실 때. 네.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오늘 또 이거 준비되어 있는 거를 또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갖고 이거 이제 그 김튀김가 아니고요. 김부각이 아니고 명태 그 껍질을 튀긴 겁니다.
특이하게 이 껍질 안에 콜라겐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갖고 여성분들이 많이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고. 네. 뭐 껍질에 아니 그래갖고 잠깐만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뭐 돼지 껍데기 같은 거에 닭발. 그런 거에 뭐 콜라겐이 풍부해갖고 먹으면 피부에 좋다고는 하는데 네. 근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 먹는 콜라겐이랑 이 피부에서 생성되는 콜라겐이 좀 다르다고 또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꼭 그 먹는다고 피부가 좋아지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게 사실은 그 피부에 좋아진다라는 게 이제 그 어떤 피부에 이제 그 어떤 콜라겐이 많이 있으니까 네. 이제 우리가 콜라겐을 먹으면 네. 어떤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네. 약간 기대 심리도 사실은 아까 플라스보 효과 같은 게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네. 바르든지 먹든지 이게 사실은 우리 몸에서 이제 생성하는 그런 게 막 뭐랄까 네. 크게 영향을 받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신승리는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네. 네. 이렇게 해갖고 또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맛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노래를 잘 들었고 이제 토크 첫 번째를 들어가야 되는데 요번에 또 1부에 이어서 또 2분이 이제 화제 토크 첫 번째가 됐어요. 그래서 오바마. 이거는 제가 잘 들어보진 못했어요. 오바마의 적 그리스도 설. 네. 이건데 요것도 이건 특종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네. 이제 다시 또 그 미국 이제 재선 구도에서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 바이든이 아니고 이제 트럼프 대 오바마가 되는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가 이 오바마에 대해서 한번 있는 썰을 한번 다시 한번 완전히 분석을 해봅시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건 이제 오바마 적 그리스도 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죠. 오바마 이건 썰이니까 이제 사실이 아니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네. 언제 연락 주시고요. 오바마님도 뭐 여기 오셔갖고 같이 토크하면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적 그리스도라는 거는 이제 성경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성경에서 적 그리스도를 anti-Christ 아니면은 beast 요한계시록에는 beast로 나옵니다. 네. 아니 네이티브 딱 발음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안티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안티라고 해. 엔타이입니다. 엔타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서 이제 큰 예언은 뭐 앞으로 남은 이제 물론 이제 성경을 안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성경에 있는 가장 큰 예언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는 건데 그 예수님의 재림이 파트 1이고 파트 2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제 파트 1은 공중에서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을 다 부른다는 거예요. 휴거. 네. 그거 이렇게 맞습니다. 그 장면 기억나요. 네, 그게 휴거인데 이제 그 휴거가 되고 나서 이 지구상에서 크리스천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그 파트 재림의 파트 2는 예수님이 직접 그 두 발을 땅에 대시고 이제 지구에서 이제 100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재림의 그 휴거 파트 1과 그 파트 2 사이에 최소한의 7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뭐 지구에 대한 심판이라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혼란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혼란의 시간 동안 여기서 이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가 마치 이제 자기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것처럼 나타나서 이제 이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악마의 대리인이죠. 사이비 그런.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7년간의 평화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대해주는 것처럼 하다가 이제 그 마지막 3년 반 동안은 자기가 신이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자기를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자기를 이제 숭배하도록 만드는데 자기를 숭배하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666이 거기서 나옵니다. 오멘. 제가 오멘 영화에서 네. 맞아 그 에피소드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666이라는 어떤 표시가 없으면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그야말로 이제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할 일이라고 예언이 돼 있는데 다만 이제 잠깐만요. 네. 제가 갑자기 오멘 영화 얘기가 나와갖고 네. 제가 사실 그때 중학교 때 네. 오멘 1을 봤어요. 네. 저희 형이랑 공포 영화를 워낙 좋아해갖고 네. 근데 그걸 보고 제 머리에 666이 있는지 저도 아니 제가 화장실에 가갖고 마이크 찾아봤다니까요. 근데 제가 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형 보고 제발 와서 좀 봐달라고. 네. 근데 나중에 666이 써 있는 거예요. 네. 형이 써놨어. 아, 제가 자고 진짜 있는데. 아주 멋진 형이네.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다. 그만큼 666이요. 정말 동심을 파괴하는 정도로 너무 무서웠어요. 예. 그 그레고리 팽 나오는 거죠. 맞아요. 네. 다만 이제 뭐 그 666이 어떤 의미인지는 사실은 확실하지 않아요. 정말 숫자 666인지 아니면 뭐 칩인지 어떤 논쟁인데 네. 분명한 거는 아직은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숫자 자체가 그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 첫 번째 파트 재림하셔서 휴거가 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다음에 나타날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666 지금 받으면 안 됩니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는 이제 시간상으로 지금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없죠. 네, 그게 뭐든지 간에. 네. 근데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이 한창 이제 맥케인하고 이제 경선을 할 때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큰 이슈가 안 되는데 미국에서는 오바마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뭐 이런 크리스천들이 그런 주장을 좀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그 오바마 그러니까 바락 H 오바마 이게 중간에 풀네임이죠. 네. 거의 중간 이름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중간 이름 H가 후세인인데 이제 잘 얘기 안 해요. 네, 그 H 중간 이름이 후세인이었어요? 네. 인도네시아 출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뭔가 느낌이 안 그 좋습니다. 양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뭐 이슬람 신자가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미국 전 주에서 동성 결혼을 이제 합법화시킨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뭐 어떤 다양한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이제 어떤 그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 자체는 이제 가증스럽다는 표현을 쓰실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이 그걸 이제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뭐 짐승과의 성관계도 가증스럽다고 하셨고 뭐 우상에게 자기 자녀를 불로 태워서 바친 행위들 가증스럽다고 하셨는데 그 가증스럽다고 하신 거를 어떤 남자와 남자끼리 성관계도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바마가 그거를 이제 완전히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의 비유에 따르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가운데 손가락을 드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오바마가 상원 그 시카고 상원 의원 시절 때 어떤 법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냐면은 그 출산 후 낙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아이를 이제 낙태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제 낙태가 잘 안 돼서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낙태를 하려고 했으니까 설령 살아서 태어났더라도 죽일 수 있다. 네. 그런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어요. 오바마. 아니 근데 그거를 발의한 사람은 오바마는 아니. 제가 알기로 오바마는 아닌데 이제 워낙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지지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이제 그게 합법이 되진 않았지만 이제 그런 거에 찬성할 정도로 어떤 생명에 대한 어떤 경시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보통 얘기가 아니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뭐 기독교적으로는 이제 그 태아도 다 생명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함부로 낙태한다거나 이런 거 자체를 사실은 반대하는데 그렇죠. 이 사람은 이제 그거를 넘어서 살아서 태어난 아기까지 죽일 수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생각 자체가 그렇게 뭐 좋은 사람이라거나 이런 쪽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 기억나세요? 그 맥케인하고 경선할 때 체인지 변화라는 어떤 구호로다가 많았죠.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을 다 홀리듯이 했잖아요. 말빨 하나는 정말 끝내줘요 그 양반이.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정말 전 세계적인 대중적인 인기를 가진 사람 오바마 같은 사람을 찾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그 사람들과 그 7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그 평화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필이면 또
하필이면 칠레. 좀 네. 평화 타령을 하는 사람, 약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난히 평화 항상 타령하는 그래요. 사람들. 항상. 네, 그런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취임되자마자 2주도 안 돼서 한 일도 없는데 노벨 평화상을 또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맞아. 미국 대통령이라고 줬다. 네.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좀 싸했죠. 네. 네. 그래서 뭐 너무 이런 맞아 거, 떨어지니까. 네, 맞죠. 이런 거 때문에 이제 좀 의심이 되는데, 다만 이제 대통령 끝나고 별일 없이 그냥 트럼프한테 물려주는 것 같아서 그냥 이제 뭐 그냥 썰인가 보다라고 네. 그냥 했는데, 다시 또 지금 뭔가 다시 요즘에 또 뒤에서. 정면에 네, 다시 네, 등장하는 네, 또 이런 게 보여서 뒤에서 쿵짝쿵짝. 네, 뭔가 조금 좀 싸한 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찝찝하네요. 네. 네. 오바마가 대통령 할 때 스마트 외교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전 세계 자기 개인적으로는 인기를 얻는 이런 모양새를 띄었지만은 네. 미국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상황으로 맞아요. 빠뜨렸죠. 네. 그래서 미국의 흑인들이 뭐 똘똘 뭉쳐 좋아하고 또 미국의 뭐 젊은 사람 좌파들이 좋아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오바마가 만들라 한 세상이 어떤 건가가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지요. 미국 사회 정체성이. 근데 그 사람이 시카고에서 그 다녔던 교회가 굉장히 강경한 그 미국에서 뭐 흑인 교회 네. 중에 네. 네. 최고 강경한 교회 목사의 네. 일종의 총애받는 네. 그래서 상원의원까지 되는 그런 입장이 있었어. 그 때문에 오바마 교회 때문에 다니던 교회에 네. 성격이 굉장히 극단적인 강경이다. 맞아요. 네. 그래서 좀 논란이 많이 됐죠. 네,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설교 시간에 막 미국을 저주하는 말도 하고 좀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그런 강경하다는 입장인데 미국의 그런 어떤 보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경하다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네. 기독교에서 네. 굉장히 네. 뭐라 그러나 이단적인 그러니까 기독교를 완전히 이단적으로 가는 체인지 하자. 체인지 네. 하자. 네. 교회에 있어요. 네. 위험하긴 위험하네요. 또 그렇게 들으면 하여간 음모설이라는 건요 빠져들면 다 그런 사회하긴 합니다 사실은. 이 엄머설도 한 이 정도 돼야죠. 뭐 좀 국제적인 엄머설이. 그러니까요. 그죠? 네. 저 이거 하여간 처음 들었는데 갑자기 또 옛날 또 레트로 해갖고 오멘 갑자기 또 생각이 나고. 또 이렇게 너무 또 말씀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또 음악을 들어야 되는 시간이 왔는데. 제 타임입니까? 네, 이분은 좀 노래를 이번에는 특집으로 해서 아무래도 축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네 곡을 넣습니다. 이 노래는 뭐 들으시면 알 텐데 뭐 너무 좋아요, 스트라토베리우스라고 이거. 하면 뭐 사실 잘 모르실 것 같고 자꾸 뭐 옛날 첫사랑 연속이어서 그렇죠? 첫사랑, 제일 뭐 사랑 이런 얘기를 하면 닭살 돋는 사람인데 왜 이걸 지금 선곡자는 드라마 첫사랑 그 최수종이가 나왔나요? 5주년이니까 최수종 누구 나왔습니까? 시청률 맞아요. 대박친 드라마로 알고 있어요. 최수종하고 그때 이승연, 이승연하고 그 배용준. 배용지 맞다. 네, 배용지. 그리고 바깥에 있는 강 감독이 자기가 20대 때 제가 여자 소개시켜주니까 자기가 배용준 닮았다고 얘기하더라고. 강 감독이 자기가 20대 때. 예, 그러니까 닮았어요. 배용준 강사마, 닮았다고. 강사마, 네, 그쵸. 강사마. 저 사기라고 봅니다. 20대 때. 배용준이라고 이제 여자한테 저기 5주년이라고 이렇게 네. 추억 돋는 음악들을 들려주시네요. 이 방송 보시는 아주머니들은 같이 따라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I stand
you wait for me forever? 일정 나옵니다. 일정. 노래 썼습니다. 아, 오늘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첫사랑 노래잖아요. 최수종 나오고 그렇죠, 예. 이때가 1996년이네요. 그렇죠. 영동세 이거 표절한 게 아닌가 싶은데 뭡니까? 네. 절름발이 그 나중에 최수종이 바뀌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 장면 예, 그렇죠. 있었던 것 같던. 그리고 네, 네. 드라마 배경에 나오는 BGM 배경음악도 보면 상당히 좀 그런 좀 BGM이 좀 나오는데 아. 표절이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표절. 네. 표절. 그때는 근데 네. 막 표절 시비 이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요즘 그때 시절. 다음에 한번 표절 특집 가요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네. 그 가요 표절 특집을 제가 한번 그 얘기하면 청자분들이 아마 정말 깜짝 놀라실 거에 많은데 뭐 이게 표절이었나 이렇게 프랑크의 아이돌 라이크 투 슬립을 그쵸. 난늘 뭐야 그 저기 그 음지 노는 영화 그 공포의 외인구단 예, 예. 난내가 네. 스럽 그 노래가 거기에 또 땄다고 그쵸. 한참 시끄러워. 최악의 표절곡은 아직도 지금 그 원작자가 그 모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안 하는지 말로 드라마 마지막 승부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이 스캔한 정도로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원작과 98% 똑같아요. 아, 정말요? 일본 여자 록 가수 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패러다이스 윈드라는 노래가 있는데 똑같습니다. 걸어서죠. 아, 그거 아니고 마지막 마지막 승부 있어요. 그러니까 농구 예, 드라마 예, 있잖아요. 예. 네. 그 가수가 김민조가 아직 행사때 많이 있던데. 그 유명의 눈동자에 나오는 그쵸, 그 OST도 그 영화 드레스드 투킬이라고 예.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 네, 맞습니다. 거기에 그 나오는 처음에 영화 시작할 때 나오는 OST하고 앞에 인트로가 네. 맞죠? 여명의 눈동자. 네, 네. 그, 예.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던. 아, 근데 오늘 진짜 신기한 게 저도 준비해온 음악이 이제 2부에 또 개사곡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드라마 질투에 이게 92년도 드라마였거든요. 그때 완전 히트를 쳤는데 그때 똑같이 최수종 하고 예. 이제 고 최진실 씨 하고 이은경 씨가 주연 나왔던 드라마였거든요. 예. 저도 이걸 정해서 왔는데 또 갑자기 첫사랑이라고 깜짝 놀랐어요. 최수종이 안 끼는 드라마가 그러니까요. 그때 정말 최고의 하이틴 스타라서 사실은 계속 나오면 다 대박 쳤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여간 질투 바로 질투가 아니고 이 가사를 제가 이제 원래 왜 질투를 했냐면 또 이제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5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질투하잖아요. 소장님이 이제 또 이쪽 분야 이제 유튜브로 해갖고 개척을 하신 분이잖아요. 선구자시잖아요.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질투를 하고 있고 좌나 우나 또 이상한 숙골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질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1절하고 2절을 가사를 바꿔서 썼어요. 그러니까 좀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사에 천부적인 소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목은 화투입니다. 갈게요. 넌 대체 뭘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경제폭망 눈앞에 와 있는데 날 너무 욕보이게 만들지 마. 그냥 버틸 거라 생각하지 마.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 그저 미래의 가치가 필요할 뿐이야. 서민 경제 전하려 해도 너의 눈동자는 권력 향해 보고 있잖아. 과거 탓만 한다고 느꼈었지. 그래서 망할 거라 생각했어. 저기는 그 세상 속에 있어줘. 언제나 나는 내게 말할 거야. 내려오라고. 넌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거야? 지금 국민들이 힘들게 서 있는데 날 너무 분노하게 만들지 마. 그냥 뽑아준다 생각하지 마.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 그저 선보의 가치가 필요할 뿐이야. 대중정책 전하려 해.
왜 대가리는 수구짓을 하고 있잖아. 서민을 모른다고 느꼈었지. 그래서 망할 거라 생각했어. 저기 누구 세상 속에 있어줘. 언제나 나는 내게 말할 거야. 꺼져달라고. 빠다빠밤. 이거 착사부 대회할 것 같은데. 가사가 되게 쏙쏙 아, 그래요? 예, 예. 1절은 잘팔들에게, 2절은 우빨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능 엔터테인먼트인데. 너무 질투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소장님의 또 서포 15조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미는 이 자파리들도 뭐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이 제가 보기에는 맞죠. 네, 네. 제가 보기에 50만 구독자 정도면은 유튜브 전체 채널에 최소한 1% 안에는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죠, 네. 네. 특히 뭐 정치 분야에서는 더 그렇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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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뭐 많이 줄여가 이제 저기 50만이니까 그냥 뭐 이제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이제 마음을 비우는 단계.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원래 다른 방송들 뭐 이렇게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른 방송들 대부분 구독과 좋아요 버튼 이게 항상 나가거든요. 근데 소장님은 그런 말씀을 한 적을 제가 들어보질 못했어요. 맞아요. 네. 일부러 네. 그걸 뭐 보고 좋아가지고 자기가 눌러주고 이제 이렇게 구독해주고 해야지. 그걸 구독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네. 왠지 컨텐츠에 좀 자신이 없으니까 네. 자꾸 강요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호객 행위는 원래 좀 안 맞잖아. 아니 근데 그것도 이제 하나의 또 마케팅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여기 이제 네.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기는 좀 문제가 있어서 네, 네. 옆에 도와준 사람이 없으면 다 굶어 죽기 좋은 그런 케이스죠. 아니 그래서 소장님이 5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으로 해서 혹시 앞으로 뭐 그런 그래픽 같은 거를 추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그대로 가시는 걸로. 그럼 아, 어차피 뭐 네. 저 구독 숫자나 조회수 숫자도 다 유튜브는 이미 네. 아, 알아서 그러니까, 정하지. 네. 내가 정하거나 시청자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 구누님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진짜. 양심대로 해야죠 진짜. 그래서 먼저 또 요번에는 오늘은 완전히 국제적으로 나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바마도 나왔지만 이제 두 번째는 또 아베도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먼저 이제 요것도 저희 일본에서 애청하시는 또 교토의 선생님께서 이제 보내주신 사연을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때 이제 노가리 얘기가 나와갖고 뭐 오사카 츠루하시에서 이제 노가리를 산다고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가 아마 코리안타운이래요. 그렇겠지. 그래서 네. 노가리가 있고. 네, 코리안타운에서 아마 많이 사시. 예, 노가리가 한국산일 거라고 아직 사지는 않았대요. 그래갖고 그 이제 정보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또 말씀을 하시고 이거는 아직 우리한테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인데 일본에도 제약회사가 있어요. 바이오 회사 타카라 바이오가 타액으로 이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감염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PCR 검사 시약을 대중들한테 판매를 한대요. 대박이죠. 그래요? 그래갖고 이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뭐 채취하는 보고 이거 면봉 같은 걸 이렇게 쓸어내면 이제 타액을 하면 검사되는데 자택에서 이제 혼자 할 수 있고 그냥 그래서 근데 일본이 와 진짜 이 스케일이 보통이 아닌 게 월 200만 개의 검체분 양산이 이미 체제가 완성이 돼 있대요. 그래서 이걸 하면 1시간 만에 검사가 양성이냐 음성이냐 검사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UAE에서는 사람의 몸을 비춰가지고 뭘 채취를 안 하고 5분 만에 이 몸의 흐름을 보고 코로나 걸렸나 안 걸렸나 네. 판정하는 기계가 나왔다고. 네. 근데 그 UAE에서 나왔다니까 내가 좀 뭔가 좀 근데 선생님 이번에 또 뭐 미국에서도 그런 게 나왔잖아요. 뭐 일상에서 지금 뭐 통과를 했다. 저는 25명이었나요? 25명이 전부 다 뭐 항체가 생겼다고 하는데 맞다. 근데 뭐 좀 느낌이 뭔가 그거는 좀 이상해요. 회사 이름이 이상하잖아. 아니 모드나? 예, 아니 소장님도 그렇게 느껴. 저는 딱 그 회사 이름을 보고 뭔가 이거 사기 같은 느낌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모더나. 그리고 아직 일상이니까 그 유명한 신라전의 팩사백도 삼상까지 갔는데 자, 1상, 2상, 3상을 시청자분들한테 교양상으로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이제 일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제가 틀릴 수도 있죠. 일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의 어떤 효과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약이 어떠한 예를 들어서 뭐
몸에서 어떻게 이제 그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는 거고요. 이제 이상은 근데 잠깐만 네. 원장님 그러면 1상, 2상, 3상 다 네, 네. FDA가 그거를 아니 그게 저기 감시를 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네. DMC 네, 네, 그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에서 네. 그걸 체크하고 아. 그 결과를 FDA 통보해. 아 통보만 네. 해주는 거고 임상은 그 제약회사에서 하는 거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임상 시험하는 어떤 제약회사라든지 어떤 거기에 관련된 회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도 큰 비즈니스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보고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 약이 얼마나 부작용이 있는지 아, 네, 그런 거 좀 확인하고 네. 이제 3상에서나 가야 이 약이 정말 약으로서 이제 효과가 있는 것인지 네.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하고요. 네. 이제 3상까지 이제 통과가 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승인해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시판이 된 후라도 어떤 또 뭐 다른 게 혹시 몰랐던 게 나오지는 않지 그런 것도 계속 이제 네. 알아보는 과정이 있긴 한데요. 다만 네. 이제 최소한 3상까지는 다 이제 정상적으로 맞춰야 네. 이 약이 정말 효과가 있다 없다가 네.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현재 뭐 1상에서 막 사실 네. 너무 크게 1상 통과가지고 너무 오버하는 거 그것 때문에 아니고요. 뭐 주가가 뭐 네. 지금 급등했다고. 네. 내가 볼 때 저거 저 뭐 또 거기에 저 미국의 트럼프 네. 직속으로 이제 네. 이 신속 네. 이 패스트 트랙하는 네. 이 저기 백신 개발 네. TF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또 여기 회사에 네. 지분을 아 이거 뭔가 느낌이 안 빼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네. 백신이 막 선거 끝난 뒤에 된다. 네. 그러면 되고 나면 또 수습이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선거 11월 끝난 전에 직후에 네. 12월에 된다. 네. 지금 네. 그렇게 12월에 네. 된다라는 게 거기에 이유가 있다니까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같이 이걸 실험하는 데가 미국의 그 알레지 네. 그 감염병 연구소 아, 파우치 네네. 소다. 네. 네. 근데 거기서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네. 아예 네. 노코멘트라고. 네. 그럼 뭔가 뭐 같이 연구했는데 노코멘트 하는 건 이걸 뭐라 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이제. 네. 아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마치 뭐 항체가 형성됨을 뭐 확인했다 해서 뭔가 이제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그 항체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종류 1에 대해서 이제 내 몸에 설령 항체가 있다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종류 2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것까지 네. 또 하려면 다 네. 공통된 부분이 뭔지를 맞아요. 네. 찾아가지고 네. 그 공통된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을 갖다가 교집합을 맞습니다. 네. 백신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실험이 시간이 그렇죠. 굉장히 걸리고 네. 난해합니다. 2, 3년 걸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신중하게 이야기하는데 네. 최소 3년이라고 그러죠. 3년이요? 일본 사람들이. 아 맞아.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최소 3년이니까 네. 훨씬 더 걸릴 네. 수가 있고 네. 만들어져도 그것이 대중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으로 떨어지려면 더 걸린다. 그렇죠. 뭐 대량 근데 이게 만드는 생산해야 사람들이 되죠. 지금 딜레마가 뭔가 하면 수천억과 수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만들었을 때 그때는 코로나가 또 사라져버리면 그러면 그러면 누가 봐요? 네? 그만큼 개발 비용을 누가 충당을 해줘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딜레마를 R&D. 안고 네. 가는 거지.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일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또 뭐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뭐 일본에서의 그 마스크는 여기 이상하게 일본이 하니까 마스크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배포가 5%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분량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마스크 분량을 점검하는 비용만 8억 엔이 들어갔대요.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네. 이게 지금 MB 필터라는 거 아니야. 마스크의 핵심이 앞에 부분. 네. 그 MB 필터를 만드는 회사가 한국에서도 거기서 다 원단 갖고 오는데 도레이 네. 일본의 그 특화된 회사. 예,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도리. 아. 예, 예. 그 한국의 도레이가 네, 일본이 있어요. 100% 지분. 네, 맞아요. 예. 그런데 도레이가 일본 회사인데 왜 마스크를 저렇게 못 만들어내는가?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거기는. 안 예, 예. 그래서 그 이분이 말씀하는 거는 아 받게 되면 이게 마스크를 워낙 받기 어려우니까 받게 되면 쓰지 않고 기념으로 한다고 하는 사업이 있고. 아 그래서 이것은 참 일본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좀 문제가 일본도 있어요. 보니까 아베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만 너무 예, 몰두를 하고 있어갖고 아마 국제 지금 상황을 잘 모르고 있을 텐데 아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랑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는데 일본에서는 이미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베가요 이제 검찰청 법을 이제 개정안을 내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거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베 정권이 핵심 정책이 이제 복합 리조트 사업이라는 게 있었대요. 근데 이제 이거에 관련된 핵심 중의원이 있어요. 국회의원이 때 중의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아베 쪽에 이제 측근이겠죠, 당연히. 근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근데 뇌물도 어디서 받았냐면 중국 기업한테 받았어요. 네, 중국 기업은. 그래갖고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근데 일본이 좀 특이한 게 이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검사장은 정년이 63세예요. 근데 그러니까 일본은요 검찰총장이라고 안 하고 검사총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검사총장은 65세까지예요. 근데 지금 아베 이제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지금 도쿄 고검에 검사장으로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나와야 돼요. 나이가 차갖고. 근데 이거를 내각에서 임의적으로 바꾼 거예요. 이선이네. 서울중앙. 그러니까 아니 손님 똑같아요. 똑같아. 지금 보니까 그래갖고 그 사람이 이제 크로카와 검사장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정말 이례적인 형태로 6개월간 정년 연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정년 연장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검사총장이 이제 오는 7월 25일에 퇴간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 검사장을 연장을 해줌으로써 자기는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검사총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이 뇌물 사건이랑 지금 보니까 한 두세 개 정도가 엮여 있더라고요. 이거를 다 무마시킬 수도 있는 게 되는 거죠. 천박이네. 근데 진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일본에서요. 그래서 이미 막 일본에서 기사는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정권 비리 무마시키나 아베가. 네, 거의 뭐 지금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느낌이죠. 욕하면서 닮은. 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원래 제가 알기로는 소위 약간 시위 이런 걸 잘 안 하는 성격들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와 이미 사람들이 난려났어요. 그래갖고 뭐 상법 분립을 파괴하지 말라고 SNS를 통해서 이미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확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5월 8일부터 5월 13일 사이에서만 이 5일간 사이에서만 564건의 SNS가 퍼날려졌대요. 그리고 엄청 인기가 많은 뭐 연예인, 배우, 가수 그리고 유명 인사들도 반대 호소 뭐 이런 걸 릴레이 같은 걸 했고요. 그래서 TV 언론에서 이미 난리가 나갔고 지금 이제 아베가 일단은 지금 보류는 해놓은 상태래요. 지금 그 개정안에 대해서. 근데 아마 이제 여론이 다시 좀 잠잠해질 때 다시 놀릴 수도 있겠죠. 안 그러면 이제 또 검사들이 엄청 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 자기 막 목 재워 오면 그때 가면 또 날치기 해갖고. 근데 요쪽에 보니까 지금 일본도 보면 야당이 힘이 굉장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그래갖고 이제 인수가 적어갖고 굉장히 지금 힘이 약해져 있는데 행편없게 돼 있죠. 네, 근데 엄청 열심히는 하고 있대요. 그래서 국회에서 막 투쟁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갖고 열심히 해도 하면 좋다. 근데 이 선생님이요 나이가 있으시거든요. 70이 넘으셨는데도 자기가 본 이런 광경을 본 거는 처음이래요. 네. 일본이 76년도인가 로키드 스캔들이라고 로키드 그 비행기 안에서 뇌물을 그러니까 다나카 수상이 네. 그때 다나카라면 일본의 전설적인 수상이 구속되는 검찰이 구속시키는 수상. 일본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70년대. 일본도 검사들은 그래도 소신이 네 소신이 있고 좀 뭐 대한민국 검사님들 화이팅입니다. 일본도 화이팅입니다. 네 이렇게 또 이렇게 일본과 오늘 또 뭐 미국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사실 이거 내용이 좀 굉장히 많은데요. 이건 뭐 말씀드리기가 다 어렵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생략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노래가 또 한 곡이 더 남아 있는데 5주년 네. 그 일화해서 네. 좀 신나게 그 엔딩을 할까 싶어서 신해철 네. 그대에게 네. 이게 88년가 무한궤도 대학가요제 대학가요제 대상 받으면 대상 받은 노래입니다. 신해철이가 그래서 88년. 네, 88년 맞습니다. 88년. 그럼 이때가 데뷔 데뷔죠. 지난번 방송에서는 국풍 8일 때 대상 노래가 나왔고요. 이번에는 이제 혼합 밴드. 여기 무한궤도가 이게 뭐
서강대 맞죠? 연대 그때 신해철이 서강대 철학관 맞죠? 다니고 있을 때였을 거예요. 그 신해철에 대해서는 우리 밖에 강감독이 신해철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뭐 물어보시죠. 신해철 컴퍼니에 그렇죠. 같이 일했던 거예요? 소속 아티스트로 있었기 때문에 고 신해철. 강 감독이 아주 한때 그저 메이저 회사에 있었습니다. 겸손함 지나고 있는데 이 그대에게는 저기 강 감독이 불려야 되는데 오늘 거절을 해서 일단 제가 그래요? 뭐 아는 노래니까 Battery 90%. Connected to. 얘네가 처음에 신스사이저가 들어가요. 아주 신한 노래. 맞아요. 신디사이저를 좋아하죠. 또 신해철 맞죠? 넥스트. 항상 노래방 가면 이 노래 많이 불러요. Wow, yeah. Wow, wow. 숨가쁘게 살아가는 순간 속에도 우리 서로 이렇게 아쉬워하는 걸 아직 내게 남아있는 많은 날들 그대와 둘이서 나누고 싶어요. 내가 살아간 그 모든 것을 다 잊는다 해도 그대를 포기할 수 없어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나는 그대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요.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언제나 그대 곁에 있겠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잊는다 해도 그대를 포기할 수 없어요.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언제나 그대 곁에 있겠어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나는 언제나 그대 곁에 있겠어요.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언제나 그대 곁에 있겠어요. 내 삶이 끝날 때까지 언제나 그대 사랑해. 우와, 라라라라라. 감사합니다. 와우. 확실히 신해철이보다는 저기 서진희 씨가 노래를 잘하는 거는 신해철이가 노래를 못해요. 그랬나요? 보컬로서는
그때 대학가요제 불러본 거 보면 서진이 씨보다 10분의 1도 못 불러요. 저는 12시가 지나야. 신해철이 누가 작곡을 잘하는 거죠? 작곡을 잘한 거죠? 노래는 잘 못해요. 말했거든요. 보컬은 조금 떨어졌고. 그래 그 당시에 좀 외모가 좀 이렇게 좀 워낙 특이하고 약간 얼굴이 굉장히 하얗잖아요. 어쨌든 지금 최근에 서튼훈보다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서튼훈. 예. 지난주에는 알람탐 버전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완전 또 서툰은 특집 다음에 이정민 씨 한번 하셔야지. 똑똑 문제 둘러싼 똑똑 그게 사기인지 맞죠? 한번 발표하죠. 네. 서툰은. 예. 선생님 또 이렇게 또 우리 오늘 탑골 음악을 몇 곡을 들어봤는데 5주년은 기념을 해서 어떤 마음이신지 다들 궁금하네요. 젊은들 같이 해주니까 네. 5주년이 더욱더 기쁘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 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또 여러분들 이번에는 이제 황경수 뉴스 브리핑에서 이제 평일에는 또 정치 뭐 시사 관련된 뉴스들을 많이 다루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앵벌 난장숙가에서는 조금 패턴을 바꿔갖고 국제적인 뉴스, 좀 레어템 같은 그런 이슈들을 앞으로도 다룰 생각인데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약간 5주년 특집, 5회 특집, 네, 앵벌 난장숙가 2부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 투, 쓰리, 포. 넌 대체 넌 대. 퍼즐 하고 뭐가 안 맞네. 잠깐만. 넘겨 넌 대체.